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아마 구조 쪽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최대한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까지는 전달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DB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왜 등장했나, 그리고 왜 쓰고 있나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란 뭘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이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저장하고 생성하고 분배한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정의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정보 처리 시스템이 뭘까? 거기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처리 시스템이란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로 바꿔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예를 들어 170cm, 168cm, 169cm라는 그냥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가공하면 평균 키인 169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즉 정보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가 쓸만한 정보로 변환하는 것, 그걸 정보라고 하죠. 여기서는 169라고 하는 평균 키가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중에 하나다. 즉 정보를 만들어주는, 데이터를 이용해 정보를 만드는 시스템 중 하나인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저장하고 생성 분배한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 시스템 중에서 이 수집, 조직, 저장, 생성, 분배 역할을 한다. 즉 쉽게 풀면 세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술인데 이 DB가 있는 이유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서, 즉 정보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운영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개념적인 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왜 굳이 우리가 DB로 저장을 해줘야 하나? 즉 DB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DB는 파일 처리 시스템이라는 원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파일 처리 시스템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파일 처리 시스템은 예를 들어 이렇게 급여, 세금, 연금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그에 대응하는 데이터 파일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 파일을 쉽게 말하면 엑셀 스프레드시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 각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그에 맞는 엑셀을 하나씩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마다 데이터 파일이 종속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또 데이터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종속성과 중복성은 데이터 입장에서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한 요소입니다. 종속이 되게 되면 데이터 파일이 바뀔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중복이 되게 되면 공간에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좀 꺼림칙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DB는 이 종속성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다른 방식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 종속성과 중복성을 해결하기로 했어요. 어떤 방식의 요소를 만들었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3개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DBMS라는 요소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방금 전에 파일 시스템은 3개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동 방식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저수지처럼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담아두고 그리고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은 DBMS를 통해서 DB에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씁니다. 네, 이게 작동 방식이에요. 이로써 여러 응용 시스템에서 꺼내쓰기 좋게 한 곳에 모아서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걸로 개선된 요소가 많아요. 먼저 DB는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한 번에 담겨 있으니까 전체 시스템 카탈로그도 함께 넣을 수 있게 됐고요. 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분리해서 종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됐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후에 배우겠지만
중간에 이제 개념 구조를 만들어서 데이터의 추상화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중 뷰나 동시 접근, 동시 제어 같이 다양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 사용자에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반면에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운영비가 증대되게 되고 백업과 회복이 되긴 하는데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단점이고요.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자료가 복잡해지고 자료가 복잡하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여러 보안에 취약한 요소들이 생기겠죠. 그러한 부분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용자들의 대응을 해줘야 하는 게 현대 프로그램이고 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현대 프로그램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선 DB가 지금으로선 최고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린 DB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DB를 왜 쓰는지 알아보고 지금부터는 DB의 구조에 대해서 가볍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는 계속 말했지만 서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저가 사용한다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3단계 구조를 채택했는데 안시 스파크 구조라고 불립니다. 안시 스파크 구조는 이런 식으로 외부 단계, 개념 단계, 그리고 내부 단계 이렇게 3개로 나뉘어요. 제가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게 이 부분입니다. 외부, 개념, 그리고 내부 단계. 각 단계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드리면요. 외부 단계에선 사용자가 접근하는 영역이고 개념 단계는 관리 조직이 DB 전체의 데이터를 추상화해 놓습니다. 추상화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그 과정들은 생략하고 전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안에 적재되어 있는지 그것만 추상화시켜서 정의해 두고요. 내부 단계에서는 저장 DB에 어떻게 저장시킬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을 시킬지는 내부 단계에서 정의를 합니다. DB의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스키마를 가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외부 단계에선 외부 스키마, 개념 단계에선 개념 스키마, 그리고 내부 단계에선 내부 스키마를 가집니다. 그리고 내부 단계에서 방금 말했듯이 저장 DB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스키마는 처음 등장하니까 스키마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란 무엇이냐면요. DB 구조에 대한 정의와 제약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것.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표현을 하면 DB의 구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해 준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셔도 되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방금 전에 3단계로 나뉘었었죠? 그 3단계가 각각의 스키마를 가진다고 했고 외부 스키마는 외부 사용자를 위한 구조이고요.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이고 통합된 DB의 구조. 개념 스키마는 주로 조직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된 DB의 구조이고 이 개념 스키마를 통해서 외부로 접근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외부 스키마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스키마는 방금 전에 말씀했던 내부 구조와 똑같이 물리적인 저장 데이터의 구조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각각의 스키마는 각각의 단계가 하는 역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DB는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이 구조도 3단계 구조라고 설명을 했지만 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구조 사이에 점이지대도 있고 더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걸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오늘은 구조를 알았으니까 내일은 스키마를 알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조금 공부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머리에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이 DB의 구조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